안녕하세요. 미정의 공포썰입니다. 오늘 이야기 듣자마자 소름이 쫙 끼치는 사연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이야기 듣기 전 자취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무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서울 신도림에 거주 중인 회사원입니다. 제보하는 이야기가 발생했던 시기는 2017년 10월쯤이고 저는 대전에 있는 회사로 1년간 파견을 가게 됩니다. 처음에 파견 근무는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1년간 타지에서 내 돈 들이지 않고 지낼 수 있어 경험해 볼 만하다는 생각을 갖고 타지에서 생활을 상상하며 대전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원하는 집을 구하면 전액 월세를 지원해 주기로 하였고 회사가 있는 시내가 아닌 시내에서 떨어진 외곽으로 원룸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주위 선배들이 해준 이야기인데 회사 주변에 살기 시작하면 회사에서 잔 심부름을 시킨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회사 옆에만 있으면 야외 활동을 안 할 것 같아서였죠. 그렇게 여기저기 둘러보며 원룸을 구하러 다녔는데요. 한 번에 마음에 드는 집은 나타나지 않았고 한참 발품을 팔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죠. 이사는 친구 중 트럭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삿짐 옮기는 걸 도와줘서 물건은 많지 않았지만 서울에 있는 물건을 대전 집으로 들여놓을 수 있었고 친구는 당분간 일이 없다며 이왕 대전에 온 김에 2에서 3일만 제 자취방에서 신세를 지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타지에 처음으로 혼자 나와 사는 게 어색해서 오히려 친구의 말이 반갑게 들려왔고 편하게 있다가 가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는 다음날이 평일이어서 바로 출근을 했어야 했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니 친구는 집 앞 계단에 넋을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다가가 왜 밖에 나와 있냐고 물어보니 친구는 화들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고 저는 왜 그렇게 놀라냐며 빨리 집에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뭔가 떨떠름하다는 듯 저를 바라봤고 저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니 친구는 아무 일 없다는 이야기라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제가 퇴근하며 배달시킨 치킨이 배달됐고 친구와 맥주를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뭔가 신경 쓰이는 듯 계속 집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는 처음 보는 친구의 모습에 이상함을 느끼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니 친구는 아니 아무 일도 없다며 내일은 집에 가봐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알겠다 했고 저희는 저녁을 먹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 시간이 늦어져 잠을 청했습니다. 제 방 침대는 내일 서울까지 운전해야 하는 친구에게 내어줬고 저는 거실에 이불을 펴고 누워서 TV를 보며 잠에 들었습니다. 잠시 후 얼마나 잤을까 방에서 고함 지르는 소리가 들렸고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가 봤죠. 그리고 저는 친구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니 친구는 앉은 상태로 숨을 깊게 쉬고 있었고 저는 무슨 일이냐며 친구에게 물어도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괜찮으니까 빨리 자라는 이야기라요. 저는 친구의 안색을 보고 방 밖으로 나가는데 친구도 저를 따라 거실로 따라서 나오더군요. 저는 왜 안 자고 따라 나오냐 물으니 잠시 소파에 앉아 있다가 잠을 자겠다고 이야기했고 저는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다음날 출근 때문에 다시 거실에 펼쳐둔 이불 속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모닝콜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일어났고 집안에는 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확인해보니 친구는 먼저 서울에 올라간다는 연락이 와 있었고 저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서둘러 하여 출근하였죠. 점심시간이 되어 서울에 잘 갔을까 하는 생각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일이 바쁜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저는 바쁜가 보다 생각하고 다시 일을 시작했고 퇴근을 하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친구는 방금 일어난 듯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구는 전화를 받고 새벽에 말도 못하고 올라와서 미안하다는 이야기라더군요. 그리고 친구는 어제 혹시 무슨 소리 듣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무슨 소리를 물어보는 거냐고 물어보니 친구는 자기가 꿈이랑 착각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친구와 짧게 전화통화를 하다 전화를 끊었고 친구의 말이 조금 신경 쓰이긴 했지만 깊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하여 간단하게 저녁을 차려 먹고 TV를 보고 있는데 밖에서는 고함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밖으로 나가보니 여성분 한 분이 저희 집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고 저는 여자를 보며 괜찮냐고 물어보니
여성분은 헛것이라도 본 것 마냥 저를 보고서는 살려달라며 위층으로 네 발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저는 도대체 뭐 때문에 고함을 지르고 네 발로 뛰어간 건지 이해가 안 갔고 주위를 둘러보아도 집 주위는 아무것도 없었고 이상한 여자라는 생각을 하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집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와도 도어락 잠금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 문을 바라보니 집 문이 천천히 닫히고 있었고 집 문이 너무 느리게 닫혀 문에 달려있는 유압장치를 보니 무언가가 유압장치 고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힘껏 당겨보니 오래되어 보이는 작고 얇은 염주알이 풀려서 바닥 여기저기로 떨어졌는데요. 저는 대충 집 밖으로 알들을 굴려보내고 문을 닫으니 문은 평소보다 부드럽게 잘 닫혔고 염주 때문에 지금까지 문이 잘 닫히지 않았던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염주를 저기 걸어뒀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찝찝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다시 TV를 시청하다가 방으로 들어갔고 침대에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아까 그 여자가 생각이 나서 몸에 소름이 올라왔습니다. 도대체 뭘 보고 그렇게 고함을 지른 건지 잡생각이 나더군요. 저는 이사 오고 나서 처음으로 혼자 집에서 잠을 자서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런가 생각하며 잠이 들었는데요. 얼마나 잤을까?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자다가 너무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저희 집 주위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이는 게 들렸고 저는 뭔가 하고 문 앞에 서서 소리를 듣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 문 밖에 서는 사람들이 저희 집을 바라보며 있었고 무슨 일 때문에 모인 건지 떨떠름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아도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고 그리고 잠시 뒤 계단 밑에서 경찰도 왔는데요. 저는 경찰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저희 집 앞으로 와서 살인범이 어딨냐며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지켜보던 사람들 중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시더니 저와 경찰을 보며 미안하다고 이야기했고 혹시 여기서 살고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얼마 전에 이 집으로 이사를 왔다고 이야기하니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다른 아주머니 한 분이 이 집 소문 못 들었냐고 묻더군요. 저는 서울에서 살다가 이사를 와서 모르겠다고 이야기했더니 몇 년 전에 이 집에 살던 대학생이 강덜 살해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집에 들어와서 산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저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이야기를 사전에 부동산 중개인에게 듣지 못했다 이야기하니 사람들은 하나같이 침묵하였고 저는 바로 집으로 들어가 전화기를 들고 중개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몇 번 전화를 걸자 중개인은 전화를 받았고 중개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사건 당사자에게는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도저히 찝찝한 마음에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집을 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부분은 경찰이 경찰서로 복귀하려고 할 때 사람들 사이에서 아까 저희 집 앞에서 고함을 지르던 여자가 나왔는데 경찰을 보더니 지금 저 집안에 살인범이 있다며 확인을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계속 여기 저 혼자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며 이야기하니 여자는 벌벌 떨며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나이는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의 아버지분이 제 앞으로 다가오시더니 딸이 그날 사건 최초 목격자인데 그 이후로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연거푸하였고 이사갈 형편이 안 되어 여기서 지내는 중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도무지 따지고 싶어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끝나고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니 아까 문에 걸려있던 염주가 생각나더군요. 저는 집안 모든 모습에 소름 끼치는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웠습니다. 곧바로 얼마 전 저희 집에 이사를 도와줬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다행히 친구는 다시 원래의 목소리와 컨디션으로 돌아온 듯 보였고 저는 다급히 친구에게 방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저에게 아 그게 그거였구나 라며 말끝을 흐렸고 저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며 친구에게 이야기하니 친구는 그럼 언제 집에서 나오는 거냐고 묻더군요. 저는 찝찝해서 지금이라도 집에서 나갈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니 친구는 지금 당장 데리러 가겠다고 이야기했고 저는 친구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지만 전화를 끊고 친구가 온다는 말을 들어서 그런지 마음이 편안해지더니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소파에 누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었는데요. 잠시 뒤 누군가 저를 툭툭 건드리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잠에서 깼고 깨자마자 내가 가위에 눌렸구나 생각하고 눈이 떠졌습니다.
눈을 뜨니 저는 소파 위에 반드시 누워있던 상황이었고 그 순간 현관문에서는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번에 친구가 저희 집에서 자고 가서 친구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친구가 들어왔다는 생각을 하고 깨워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 머리 쪽에서 웃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친구가 장난치는 건가 생각하며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구두를 신고 집안을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렸고 저에게 조금씩 다가오더니 순간 제 얼굴 위로 얼굴을 들이밀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눈만 기억이 나는데 흰자 하나 보이지 않는 충혈된 빨간 눈에 검정색 동공이 아주 작게 보였고 저를 보며 깨워주길 바래? 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건 도무지 사람이라고 생각들지 않았습니다. 순간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잠에 든 건지 기절을 한 건지 정신을 잃었는데요. 그 이후 친구가 저를 깨우는 소리에 잠에서 깼고 저에게 왜 이렇게 전화를 받지 않냐며 묻더군요. 저는 당시에 너무 생생하게 그 사람 모습이 생각나서 짐도 챙기지 않고 친구에게 말도 없이 집에서 달려나갔고 친구는 괜찮냐며 저에게 물었는데요. 저는 방금 있었던 일들을 친구에게 전해주니 친구는 너도 봤냐?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친구는 저희 집에 있으면서 첫날부터 뭔가 기분이 싸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평소 영적인 기운을 느끼고 있었지만 유독 이 집은 더욱 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를 혼자 두고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며칠 정도 더 머물렀다는데요. 이사를 가서 제가 출근을 하고 친구는 혼자 제 방 침대에서 누워 자고 있었는데 분명 제가 출근한 소리가 들렸는데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친구는 제가 물건을 놔두고 간 줄 알고 발소리를 들으며 잠을 자고 있었는데 뭔가 한참을 집을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려 혹시 도둑인가 하고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순간 힘겹게 눈을 현관 문이 열린 쪽으로 바라보니 본인이 판단하기에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존재가 집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 잠시 후 그 존재는 사라졌고 다행히 사람에게 피해는 끼치지 않는구나 생각하고 친구도 영적인 기운을 느끼지만 당시 상황이 무서웠다고 했는데요. 저는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면서 왜 무섭냐고 물어보니 친구는 분명 내가 몸도 안 움직이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귀신은 나한테 오지는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듯 보였는데 얼굴을 자세히 보니 곁눈질처럼 눈만 돌려서 빨간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움직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집에서 나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죠. 하지만 같이 있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서 괜찮겠지 하고 돌아간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전화를 할 때도 옆에서 남자가 우는 듯한 소리가 들려서 친구는 무슨 일이 생기겠다는 판단을 하고 온 거라고 이야기해줬고 이후 저는 집주인에게 말해보았지만 집주인과는 말이 통하지 않는 건지 통하지 않는 척을 하는 건지 도저히 무슨 수를 쓸 수 없었고 집을 방치한 채로 나와서 살아야 했습니다. 제가 나온 이후에 이상하게도 집은 나가지 않았고 해당 일을 전해들은 대표님이 도와주셔서 따로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1년간 근무를 마치고 본사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당시 저와 제 친구가 봤던 그 존재는 정말 그 집에 있는 원혼이었을지 지금도 소름 돋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모든 일들이 이사를 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 소름 끼쳤는데요. 사연을 시청하신 구독자님들은 이야기를 시청하시고 드는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안 하셨다면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무섭고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